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교도소 재소자 가운데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감염 경로가 분명하지 않아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 건 아닌지 방역당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발열 증상이 있는 응급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응급 격리병상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응급 환자들이 코로나 진단검사가 나올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전두환 1심 선고를 앞두고 광주 지역 시민사회가 릴레이 성명을 통해 엄벌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빛가른 혁신도시의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실적이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두드러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교도소 재소자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교도소 직원들 중에서만 나와 재소자들에게까지는 전파가 안 된 것으로 파악했는데 추가 확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교도소 직원들에 이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중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615번째 확진자인 50대 남성은 교도관 확진 때문에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교도소 별도 공간에 격리됐습니다. 그리고 이 확진자와 다른 층, 다른 방에 수용 중인 50대 남성도 확진돼 618번째 확진자가 됐습니다. 이들은 처음엔 최근 확진된 607번째 확진자인 광주교도소 교도관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교도소 내에서 직접 접촉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광주시와 질병관리청이 심층 역학조사를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원 치료를 위해 전남대병원을 드나들었던 다른 재소자들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럴 경우 재소자 가운데 추가 확진이 잇따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로 발생할 경우는 당연히 이제 그 환자 상태라든지 방금 첫 번째 환자 발생한 것과 마찬가지 그 검토 과정을 거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난주 급증했던 전남대 병원발 확진자는 다소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응급실 진료가 중단되면서 광주 전남의 유일한 3차 진료기관이 돼버린 조선대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동안 조선대병원 응급실에는 평소보다 환자가 53% 급증했는데 이 가운데 67%는 2차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은 환자들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대병원 응급실이 오는 25일부터 진료 재개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처럼 무조건 대학병원부터 찾는 발길이 이어진다면 진료 차질이 계속될 것이라며 광주 시내에 응급실이 있는 20개 2차 의료기관을 먼저 이용해 줄 것을 광주시는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최근 보름 동안에만 130여 명이 확진됐습니다. 다행히 광양과 여수는 진정세를 보이는 반면 순천에서는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순천 은행 내 감염을 시작으로 전남 동부권 코로나19 확진자는 130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65%는 순천에서 발생했습니다. 고흥에서는 첫 지역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가족과 접촉한 한 명이 자가격리 중 검사에서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 동부권은 현재 확산과 진정세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산단 협력업체 확진자가 이어졌던 광양과 여수는 다소 진정세를 보이는 상황. 하지만 은행발에 이어 사우나 식당은 물론 학교, 마을 내 집단 감염으로 순천의 연쇄 감염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유동인구 빅데이터 분석 조사에서도 유동인구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고민이 깊습니다. 지난 1차 위기 때는 외지인이 33%, 순천 시민이 12% 감소하여 단시간 내에 극복한 도시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위기 상황에서는 평상시대로 활동하고 계신 것 같아 걱정이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무증상, 조용한 전파자가 지역 곳곳에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거리두기 실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2단계로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 순천시. 실제적인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이번 주가 코로나 재확산 여부에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부쩍 차가워진 공기에 겨울이 오고 있는 게 실감이 나시죠? 오늘 아침 추위는 더 심하겠고요. 일교차는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낮게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은 1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지만 여전히 쌀쌀한 수준이고요. 일교차는 어제보다 더 크게 나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현재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상태고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인 빗방울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빗방울은 오전 중에 그치겠지만 구름의 양은 종일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발열 증상을 보이는 응급 환자들의 치료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 응급실에서 치료받아야 하지만 병상은 턱없이 모자랍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6일 38도가 넘는 고열과 복통에 병원을 찾은 김영부 씨. 119 응급차를 타고 목포의 한 병원에 도착했지만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병상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후 찾아간 또 다른 병원 두 곳에서도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구급차에서 1시간 이상 시내를 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김 씨는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와 해열제 등 응급량 처방을 받고 집에 돌아왔고 두 차례 음성 판정을 받은 뒤인 닷새 만에야 입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2차 음성 판정을 받고 병원 진단 결과 식중독으로 판정돼서 그동안에 엄청난 고생을 하고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응급 환자들은 격리 병상이 갖춰진 중증 응급진료센터에 입원해야 하지만 현재 전남에는 병원 3곳에 20병상이 전부. 한 번 격리 응급실에 입원하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머물다 보니 병상은 늘 포화 상태입니다. 발열 환자들은 지금 코로나 검사를 상당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이 환자를 빼지를 못하거든요. 매일 200명가량 발생하는 전남 지역 발열 응급 환자의 대부분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서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코로나하고 독감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키트가 현재 개발이 돼서 현재 병원 쪽으로 보급이 되고 있거든요. 전라남도는 응급 진단 키트를 중증 응급진료센터에 우선 보급하는 한편 안심병원 등의 응급 환자들을 위한 격리실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계속되면서 고등학교 3학년들의 수업이 속속 원격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오늘부터 도내 모든 고등학교 3학년들의 수업 방식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수업 방식을 학교장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광주 지역 고등학교들도 지난주부터 대부분 3학년들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청연 메디컬 그룹 일부 관계사가 최근 경영난으로 기업 회생 절차인 법정 관리를 신청했고 법원이 곧바로 신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 때문에 부도 위기에 몰린 것으로 전해졌는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명운이 갈리게 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이 회생 절차를 신청한 청연 메디컬 관계사와 대표이사 등에 대해 신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재판부는 회생 가능성을 따지기 위해 대표이사에게 청연그룹의 재무 현황 등을 확인했고 병원에 대한 현장 검증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문 절차가 끝나고 기업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기업 재산 실태 조사 등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들어갑니다. 청연 메디컬 그룹은 최근 청연 서현홀딩스와 주식회사 CY 등 관계사 4곳을 법정 관리 신청했고 병원 대표이사 3명은 개인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10월 대출 만기를 앞두고 청연 한방병원 등 3곳을 묶어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인 리츠 운영사에 팔고 곧바로 다시 임대에 이용하는 리츠 매각을 시도하려다 국토부의 반려로 매각이 무산됐습니다. 이후 금융권과 채권자들에게 상환 압박을 받았고 이번 달에는 관계사 직원 600여 명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자금난이 심해지자 결국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청연 대표이사의 채무는 금융권을 제외하고도 500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친분 있는 지역 재력가나 기업인 등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에 14곳의 병의원을 운영하며
부동산 시장에까지 손을 댄 청현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부도 위기에 내몰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회생 가치와 청산 가치를 저울질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법원의 결정에 기업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소미산 불법 도로를 만든 예술랜드가 불법 도로 일대에 공원을 만들겠다고 제안했는데요. 여수시는 그 업체를 고발하기는커녕 그 제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여수시장은 몰랐을까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예술랜드 리조트가 소미산에 불법으로 도로를 내기 시작한 건 지난 3월. 한 달 정도는 지나쳤어요. 그냥 너무 심하다. 저게 산이 저렇게 훼손되면 되나? 저게 어떻게 일반 시민 개인이 가능하나 생각을 했거든요. 5달이나 지난 8월 민원 신고를 받아 불법 도로를 적발했다면서도 여수시는 그 도로 일대에 공원 조성을 검토하는 석연찮은 행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공원 조성을 제안한 곳은 다름 아닌 불법 도로를 만든 예술랜드였습니다. 여수시 공원과와 도시계획과가 주고받은 사무연락 공문입니다. 환경평가 등 업체의 용역계획서가 아직 제출되지도 않았는데 여수시는 예술랜드의 제안을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계획하고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 수렴 등 구체적인 일정까지 세웁니다. 고발은커녕 불법 도로를 낸 업체에게 일대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겁니다. 예술랜드는 대관람차와 모노레일 등 수익시설 설치도 제한한 상황. 취재 결과 공문 속 공원 녹지 기본 계획을 결정하는 권한은 여수시장에게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돌산 소미산을 공원화한다는 계획을 반영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과연 담당 과장만의 힘으로 과연 될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여수시는 공원 녹지 기본 계획의 결정 권한이 시장에게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소미산 공원 조성과 관련해 시장에게 보고된 것은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소미산 원상복구안은 산림 원상 회복이 아니라 3m 폭 도로를 남겨놓는 방안이라 소미산은 언제라도 재개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 광산구 평동의 준공업 지역이 지정된 지 22년 만에 민관 합동 방식으로 개발됩니다. 광주시는 호남대 건너편과 무안 광주 고속도로 사이 42만 평에 달하는 평동 준공업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 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건설업체 등 17개 업체가 개발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8년 준공업 지역으로 지정된 이 지역은 산업시설과 함께 주거시설 등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광주시는 내년 초에 선정될 우선협상 대상자와 함께 민관 합동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민군 통합 신공항과 1,000만 평 규모의 복합 공항도시 건설을 제안했습니다. 강기정 전 수석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특별기획 포럼에서 무안공항의 국제선과 광주공항의 국내선, 군공항을 하나로 통합해 서남권 대표 관문을 확보해야 한다며 통합공항과 공항 신도시가 차기 대선에서 호남 상생 공약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전 수석은 통합공항과 완충지역 등으로 1,000만 평을 확보해 공항 신도시 건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인 전두환 씨의 1심 선고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와 광주시는 선고 당일의 대응을 논의하는 한편 오늘부터 전 씨를 규탄하는 릴레이 성명을 이어가는데요.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릴레이 성명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어떤 단체들이 참여하는 겁니까? 오늘부터인데요. 가톨릭 정의평화위원회에서 먼저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 조비오 신부가 봉사 헌신하셨던 소아자매원에서 김일중 대주교 등이 참석해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내일 법원 앞에서 11시 30분에 애국처벌운동본부 차원에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5월 3단체와 5.18 기념재단, 광주광역시청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서울에서도 시민사회단체가 전두환 재판에 임하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이번 릴레이 성명 발표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전두환 재판을 외면할 수는 없죠. 5.18 진상규명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네. 시민들의 관심 그리고 도민들의 무엇보다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재판입니다. 그걸 촉구하기 위해서 릴레이 그 성명 발표를 기획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선고 당일인 30일에는 이 전두환 씨가 광주에 오죠. 우리 관련 단체들에서 어떻게 대응하실지도 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많은 우려가 있죠. 코로나19 때문에요. 그래도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최소한의 행동을 보여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법원 앞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적 방식으로 그리고 개개인의 어떤 손팻말이랄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의 주장 전두환에게 요구하는 바를 명확하게 표현할 예정이고요. 법원에는 재판부에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이 재판을 전국 생중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그 5.18 기념재단에서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불허한다는 판단이 나왔네요. 재판부에 이제 그 입장을 존중해야 되겠죠. 그렇죠. 많이 안타깝습니다. 법원 그 법정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재판 진행 과정이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네, 30일의 선고 공판 결과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전두환 일당은 5.18 학살 만행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죠. 조비오 신부의 그 헬기 사격 증언마저도 거짓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는 오히려 전두환 일당의 주장이 허위이고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명백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전두환 일당이 계속 조작하고 있는 게 뭐냐면 광주 시민 학살한 것을 자위권 발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먼저 쐈다는 거죠. 무장 헬기가 출동해서 시민들에게 사격을 가했다라고 한다는 사실은 이게 재판부에서 밝혀진다면 전두환 일당의 주장은 명백히 허위이자 조작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은 지금 5.18 진상규명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전두환 재판 결과는 5.18 관련해서 사실을 어떻게 고백하고 증언해야 할지 관계자들, 계엄군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교훈을 줄 것이고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봅니다. 5.18 진상규명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클 거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네, 얼마 남지 않은 전두환 재판 1심 선고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실적이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두드러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국토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조사한 결과 빛가람 혁신도시의 사업체와 종사자, 여성 고용과 상용 노동자 수 증가율이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높았습니다. 나주 혁신도시의 총 사업체 수는 지난 2012년 5,626개에서 2017년까지 5년 동안 35.7% 늘어나 전국 혁신도시 평균 증가율 13.8%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광주 군공항 소음 실태를 파악하는 소음 영향도 조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군공항 소음 대책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소음 영향도 조사가 광주 지역 15개 지점에서 오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소음 영향도는 전투기 이착륙 때 측정한 소음도에다 발생 횟수와 시간대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소음 대책 지역 지정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말까지 마무리되고 소음 피해 주민들은 2022년부터 매달 최소 3만 원, 최대 6만 원씩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전망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공공 배달앱 출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도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한 민간 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다음 달부터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한 뒤 가맹점 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쯤 공공 배달 앱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형 공공배달앱은 수수료가 주문 금액의 2% 이하여서 민간 배달앱보다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적고 여수사랑 상품권으로도 결제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최근 화물차 사고가 난 어린이 보호구역에 삐뚤빼뚤한 손글씨 포스터가 걸렸습니다. 사고 이후 인근 유치원 원생들이 교통안전교육 후 그린 포스터인데요. 학교 앞에선 거북이처럼, 횡단보도 앞에서는 멈추세요 같은 어린이들의 당부가 담겼습니다. 한편 피해 가족들의 지인들도 추모꽃을 달아 안전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2월 18일까지는 김장철 음식물 쓰레기 특별 처리 기간입니다. 광주환경공단은 내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음식물 자원화 시설 가동 시간을 2시간 연장하는데요. 이럴 경우 평소보다 20% 더 많은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광주환경공단은 김장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께서도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청년들이 광주의 5월을 그린 민중가요 앨범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녹음을 다 마치고 앨범 제작을 위한 텀블벅 후원을 다음 주까지 모집하는데요. 프로젝트를 시작한 싱어송라이터 박성원 씨는 5.18 40주년을 맞아 5월 민중가요 앨범을 생각했다며 많은 분들께 광주 청년들의 마음이 전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옛 고려인 종합지원센터 자리에 2층짜리 역사 유물 전시관이 들어섭니다. 1층은 카페 겸 휴게실, 영상자료 상영 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2층은 고려인들의 역사 문화를 소개하거나 주민 프로그램이 열리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인데요. 고려인 연구가 김병학 씨가 소유한 유물과 자료도 2층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역사 유물 전시관은 올 12월 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닿는 공기가 점차 차가워지면서 겨울이 오고 있는 게 실감이 납니다. 오늘 아침 추위는 어제보다 더 심하겠고요. 일교차는 더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북쪽 한기의 영향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낮게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1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더 높겠지만 여전히 쌀쌀한 수준이고요. 일교차는 어제보다도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상태고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빗방울은 오전 중에 모두 그치겠지만 종일 구름의 양은 많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은 4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10도에서 1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목포에서는 4.8도의 기온으로 시작해 한낮 기온은 11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순천에서는 아침 기온 3.5도로 출발하는데요. 한낮 기온 14도 안팎 보이면서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날은 점차 추워져서 다가오는 일요일이면 광주의 아침 기온이 1도 안팎까지 낮아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